알겠습니다. 이 텐트가 어디까지 쳐질지 설 연휴가 고비일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비친명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6년에 만들었던 로고도 8년 만에 바꿨는데요. 직접 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로고 보시면은 더불어는 좀 작아지고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징했던 인이블루 이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문재인 흔적을 지우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난다 민주당은. 네. 이런 이제 로고에서 그게 드러났다 봐요. 네. 첫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더불어입니다. 네. 더불어가 어디서 나왔냐? 제일 존경하는 신영복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더불어 숲 이런 책도 쓰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도 이제 세계와 더불어가 원래 이제 좀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 많이 쓰는 이런 표현인데 이걸 줄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색채를 좀 지우고 색깔도 이제 그 푸른색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퍼스널 컬러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강조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이제 로고를 보면 아 당의 색깔을 문재인에서 이재명 당으로 바꾼다. 이게 드러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퍼스널 컬러로 불리는 초록, 파랑, 보라가 이 당 색깔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 점을 좀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네. 당색 바꿨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고 한다면 네. 과거에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녹색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노란색도 하고 이래 바뀌었으면 그게 다 전직 지도자들 지운 겁니까? 이거 너무나 과도하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복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년 된 어떤 PI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젊은 감각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전직 뭐 지도자 지우기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스널 컬러와 당 색깔이 맞춰진 것은 우연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네.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민주당이 새로운 PI를 가지고 새롭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당 색깔과 로고를 바꾼 것이 시작의 어떤 예고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의 방점이 찍혀 있는 친문계는 축소되고 민주당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 주도의 명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으로서 친명계가 대거 공천을 받는 결과가 나온다라면 저 PI의 어떤 그 색깔과 로고의 어떤 변화는 이 친명 중심 공천의 예고편이다. 뭐 이런 사후 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친명 대 친문 전선이 주로 수도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데요, 정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친명계들이 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들에 계속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자객 출마 아니냐, 뭐 자객 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천을 앞두고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당내에서 어느 정도 갈등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천과 관련된 모든 갈등들이 마치 계파 갈등인 것처럼 모든 본질이 계파 갈등인 것처럼 뭐 확대되거나 치환되는 부분들은 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천을 할 때 또 갈등 요소가 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또는 원외 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원외에 있는 또 어떤 정치인들이 가서 공천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뭐 비명 친명 간의 자객 공천이다 또는 뭐 갈등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지금 일단 공천을 앞두고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에 또 원외 인사들이 와서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들을 다 계파 갈등으로 치환해서 보는 것 자체는 당 내에서도 좀 이건 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장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과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라는 것은
경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본선이 없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았고 자기에게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정당을 위해서 이른바 험지, 그러니까 상대 당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도전해서 비례대표 신분으로 열심히 4년 동안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구 활동도 잘해서 다음 총선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겠다. 네. 이것이 과거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의 그 총선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면 비례대표로 쉽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자당 의원들이 있는 곳, 특히 그것도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지금 경선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당 국회의원 2명이 경선에서 1명이 본선 올라가면 둘이 하나로 줄어드는 효과인데 어떻게 그것이 외연 확대에 기대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행태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비명계를 몰아내기 위한 친명계의 어떤 자객 공천, 자객 경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얘기, 이런 비판이 마땅치 않다라면 친명이라고 생각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험지 지역에 많이 도전하셔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구정차장님께서 이 자객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의석수를 얻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됐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수도권에 어딜 가겠습니까? 다 네. 거의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봐도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53개 지역구에 출마자가 600명, 700명인데 어떻게 치명, 비명, 친문, 비문 다 안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36명 출마하고 장차관들 16명 출마하고 검사 출신 리스트도 지금 1, 20명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도 현역 의원들한테 가면 다 자객입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군데에 어떤 공천, 어떤 불협 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